공천 갈등 속에 민주당 공천도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다름 아닌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찾아서 종로의 단수 공천을 받은 곽상원 변호사 전 종로 지역위원장을 유세 지원했습니다. 곽상원 변호사는 많이들 아시는 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입니다. 곽상원 전 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곽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종로를 찾아서 곽상원 전 지역위원장님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총선 첫 지원 유세 지역으로 종로를 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당 대표께서 종로를 처음으로 찾으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거 전반적인 의미도 있을 테고요. 종로는 기본적으로 인구 구성에서 전국을 축소하는 압축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치 1번지를 많이 그 때문에 정치 1번지를 불렀던 것이고요. 그래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 간의 그 각축장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번에서 종로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찾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창신시장 함께 가셨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창신시장은 지금 제 선거사무소 인근에 있는 곳인데요. 네. 창신시장은 이 종로구에서 가장 생활권과 근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로 구민들이 저녁시장, 그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 곳이죠. 이번에 갔는데 마치 그 대통령 선거 때와 유사한 분위기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상인들이 이렇게 뭐 악수도 잘 해주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면요.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근데 좀 다만 현실적으로 선거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방송과 관련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그 길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 상인분들한테 혹시라도 불편이 있을까봐 그 점을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족발, 전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드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좀 나누신 말씀이 있습니까? 따로? 따로 말씀을 나누려면 귓속말로 해야 되는데요. 네네. 공개된 자리만 있었군요, 어제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카메라가 다 있었기 때문에요. 선거와 관련한 말씀들 많이 나눴고요. 네. 특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지난 시간 동안 선거를 많이 해보셔서 저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네. 그 선거 분위기가 종로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격려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어제 보니까 부인 노정현 씨, 고 노무현 대통령 딸이죠. 시장에서 함께 다니시면서 인사하고 표정이 제가 보기엔 밝았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정치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정치한다고 했을 때 말렸습니까? 아니면 잘 생각했다, 열심히 하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정치, 특히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계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제 아내의 경우에는 실제로 장인이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를 많이 참여해서 실제 선거운동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20대 시절부터 아빠의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선거운동의 어려움, 선거운동의 고단함, 그다음에 가혹함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서 선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선거에 제가 참여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들이 지시하는 방향들이 있고 의미한 뜻하는 방향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제 아내가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응원해주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네.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정치는 실제로 우리 삶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도 당연히 정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이 직접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정치에 참여를 할 것인가는 그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네네. 제가 그 결혼을 한 이후에도 선거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그 부탁을 받은 적도 매우 많았습니다만 네. 사실은 거절했었죠. 계속 거절했었고 제 스스로 자문하기도 하고 제가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굉장히 반문하기도 하고 실제로 2020년에 제가 처음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 직전 해에 제가 결심했습니다. 네. 그 직전에 결심을 하셨군요. 서울 종로는 장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곳입니다. 예. 저 변호사님께서는 그래서 지역구를 그곳으로 택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종로에서 출마하신 여러 가지- 이유. 예예.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1996년에 한 번 출마하시고 1998년에 또 한 번 종로구에 출마하셨습니다. 두 번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요. 저는 그 정치인 노무현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종로구에서 그 제 정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장인의 뜻을 따르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곽 변호사님 자체의 어떤 뜻을 펼치는 이런 부분도 강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네, 곽상원이란 이름 앞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일종의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까? 예,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21년이 됐어요. 네. 근데 21년 동안 직업적으로는 변호사로 살았고, 그런데 세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호칭으로 종종 불리기도 합니다. 그 호칭으로 불리면서 어떤 분들은 저를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호칭으로 저를 굉장히 조롱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요. 한편으로는 그 명예로 보시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족쇄나 멍해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나 그리고 그 정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처럼 정치 기본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정부가 그 정치를 하고 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곽상원 변호사께서는 몇 년 전 SNS에 이런 글 쓰셨어요. 노무현을 선거에서 놓아주십시오. 노무현을 기준으로 편 가르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적대적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글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예.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 같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기준으로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소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평소에는 그 긍정적으로 혹은 사회적 기준으로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선거에만 되면은 자꾸 소환이 되셔서 굉장히 고인의 명예가 그러니까 좀 불필요하게 소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가족들의 뜻을 모아서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기준으로 세상을 편가르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사위로서 장인 고 노무현 예. 전 대통령에 대해서 느꼈던 가장 강렬한 기억 혹은 가장 인상적인 순간, 한 장면. 이거 저희 청취자들한테 특별히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장면으로 사나요? 장면이나 아니면 그 어떤 예.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대화나 서로 간의 대면이나 여기서 가장 느꼈던 강렬한 어떤 순간, 장면,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부분 이런 게 혹시 기억이 나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요 얘기하고 예. 제가 다음 정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장면들은 많이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직위를 수행하면서 그 자세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기 저녁 뉴스를 보시면서 뉴스를 한참 동안 가만히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뉴스를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봤고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봐도 이렇게 좀 비평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곤 했는데 네. 지금은 뉴스를 보게 되면 모두 다 내 책임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게 무척 괴롭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는 게 괴롭다. 괴롭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대통령의 책임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 네.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종로 지역구에는 애초에 민주당에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출마를 준비했었는데 이 두 분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사실 지역구에서 이렇게 포기하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거기서 뛰기 때문에 양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그런 취지로 보도가 나온 것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종로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한 적은 없었고요. 그 언론에서 보도에서 종로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네. 그리고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그만두셨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에는 제가 종로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취임을 한 지가 2022년 7월부터인데요. 벌써 거의 횟수로는 3년째가 되고 네네. 2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으시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처음으로 출마 준비를 하셨었고 한 50일가량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 정당에는 당규에 따른 공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공천 기준에 따르면 후보 적합도 조사를 거쳐서 각 후보별 여론조사 그리고 또 이제 각 후보별 지지도를 보고 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종로의 경우에는 실제로 3명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까지 세 분의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이종걸 전 의원이 있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곽상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현희 예비 후보가 있었고요. 이종걸 예비 후보가 있었습니다. 3분이 있었는데 제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2위 후보와 2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실제로 단수 공천 기준에 부합했고 그 때문에 단수 공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났군요. 종로 지역구에서는 이제 본선에서 지역구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 3파전 네. 한번 스스로 전망을 좀 해주세요. 네,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지금까지 불렸고요. 그 때문에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최재형 후보, 금태섭 후보 그리고 저 3분이 지금 등록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출마를 할 것입니다. 근데 금태섭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갑자기 언론에 등장을 했었고 최근에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떤 선거 캠페인을 펼치실 것인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최재형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 한 2년가량 저와 함께 종로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최재형 후보가 종로구 후보가 될 것인지는 실제 종로구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를 보내지 않을까. 실제로 공천 받기 전에도 한 2-3분이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3사람이 지금 후보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펼쳐온 활동들을 토대로 선거 운동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파 갈등이 좀 노출이 되고 있어요. 곽 변호사님께서는 스스로 보기에 본인이 친명입니까? 비명입니까?
친명, 비명 그 기준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인가요? 가까움이죠. 근접성. 대표와의 예, 근접성. 예. 혹은 대표의 예, 예, 정책에 예. 뭐 거의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지 좀 비판적인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근접성을 많이 얘기하죠. 예, 예. 그 실제로 저는 이재명 그 지금 당 대표님이 대통령 후보를 하실 때 제가 거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했습니다. 네. 대변인 한다는 것은 그 당 대통령 후보의 입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정책과 그 선거 캠페인을 제 전심을 다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전심을 다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대표이시고 민주당의 정신을 받아서 대표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저는 편들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민주당 공천 갈등 와중에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공천 배제되는 일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변호사님께서는 친문 의원들하고 조금 더 친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예측은 드는데 여하튼 임종석 전 실장, 홍영표 의원이 공천 배제된 대표적인 인사들이고요. 현역 하위 10% 20% 받은 비명 의원들 박영진, 윤영찬, 송갑석 의원 등도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 보시기에 공정하다고 보세요? 공천의 과정은 공천에서 소위 말하는 물갈이 후보가 교체되는 비율이 높으면 기존에 이익을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어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네. 조금 전에 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 인사들과 친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예.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공천 대상이었고 지금까지 심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표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데 그 공천 과정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많은 편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오랜 동안 물갈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의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기대라는 측면에서는 물갈이 폭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탈당을 고민하던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이제 당 잔류 의사를 밝혔는데요. 보시기에 임 전 실장 향후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고요. 그 이전에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오랜 동안 정치적 혜택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는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 말씀은 지금 최근에 이제 소위 공천에서 배제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사실은 원래 정당인으로서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의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해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 임종석 실장께서는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본인이 공천을 받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신 것이고 전략 지역에 다른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도 계속 선거 운동을 이어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의 말씀과 실제로 다른 것인데 아마 국민들이 과거에 공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하신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향후에도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다른 활동을 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경선 예, 하위 통보 받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민주당을 탈당했고 정치가 어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의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운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주당이 그 공천한 후보 중에서 매우 많은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도 하셨고 지역구에 삼선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고 최근까지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천 결과가 아니라 그 하위 20%에 들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모든 정치 활동을 부인하고 계시고 그 부인하시는 상징으로 탈당하시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클랑원 전 민주당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